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41회차, 이번 회차도 이 여자 월드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K리그 2밖에 없죠. 이번 주말에는 경기 수가 없는 만큼 아마 다음 회차까지는 여자 월드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여기 보면 이길 팀들이 이기긴 했는데 예상 외로 접전도 많았고요. 미국과 브라질, 독일은 확실히 강호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콜롬비아와의 첫 경기 아쉽게 이 피지컬에서 좀 밀리면서 2대 0으로 패하고 말았죠. 유럽팀이 의외로 고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상으로 본선에 참여하지 못한 주축 선수들의 변수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캐나다와 아일랜드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캐나다의 승무가 예상이 되는데 캐나다는 1차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죠. 경기를 캐나다가 지배를 하고 했으나 이 찬스를 거의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기회를 잡은 PK 상황에서도 실축을 하면서 승리를 놓치고 말았죠. 이 핵심 공격수 제닌 베키가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영향이 아주 커 보였던 캐나다죠. 애슐리 로런스를 중심으로 한 이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 공격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성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차전 이 개최국 호주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호주의 에이스 이 샘커가 결정하긴 했지만 두 팀의 전력차가 분명 있는 상황에서 잘 버텨내는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 간간히 시도했던 역습에서도 날카로운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기도 했죠. 수비적인 5-4-1 전술을 활용하는 팀답게 수비력은 꽤나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공격적으로는 아쉽지만 수비적으로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던 아일랜드죠. 이 전력은 캐나다가 앞서 있지만 캐나다의 공격력 부재 그리고 아일랜드의 강력한 수비력을 변수로 이 경기 이 캐나다의 승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미국의 승무가 예상이 되는데 FIFA 랭킹 1위 미국은 1차전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26개의 슈팅을 시도하고 상대에게는 단 한 개의 슈팅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죠. 그 결과 이 주요 선수인 모건을 60분경에 빼주는 이런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베트남이라는 약팀이었기에 이런 경기를 펼쳤지 이번 경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포르투갈과의 1차전에서 수비수의 헤더 득점으로 간신히 1대0 승리를 거뒀죠.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기회는 많이 만들어냈으나 득점 생산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포르투갈의 단단한 수비를 상대로 일단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포르투갈을 꺾으면서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여유있게 16강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네덜란드죠. 그래서 1차전처럼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실점하지 않는 축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에 우세한 경기지만 지난 도쿄올림픽 결승에서처럼 네덜란드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경기는 미국의 승무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르투갈과 베트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포르투갈은 1차전 네덜란드한테 0대1로 석패하면서 이 경기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3차전 상대는 미국이기에 일단 베트남을 잡은 후 경우의 수를 봐야 되겠죠. 지난 경기와는 달리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핵심 공격수 제시카 실바를 중심으로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한다면 충분히 파괴적인 공격력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포르투갈이죠. 베트남 1차전 미국에게 0대3으로 대패하면서 전력차를 실감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미국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여전히 베트남과의 전력차이는 크죠. 1차전에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가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의 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포르투갈이 확실히 우세하죠. 포르투갈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호주와 나이지리아의 경기인데요. 호주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호주는 이 샘커가 훈련 과정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해 출전하지 못한 이런 악재 속에서도 아일랜드를 잡아냈습니다. 이 커가 없는 탓에 이 공격에서 조금 답답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 강력한 수비 전술을 펼치는 아일랜드에게도 득점을 기록한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상대인 나이지리아는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수비력이 약한 만큼 조금 더 호주 입장에서는 쉬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지리아는 1차전 캐나다와 무승부를 거두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드필더 이 아비우든이 거친 플레이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정하게 되는 것은 악재죠. 안 그래도 호주에게 전력이 밀리는 나이지리아인 만큼 주전 선수의 결장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이 오시알라가 큰 활약을 해야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호주의 전력이 앞서는 상황에서 주전 미드필더의 퇴장 징계까지 있는 나이지리아인 만큼 이 경기는 호주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남아공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1차전
강팀 이탈리아에게 1대0으로 석패를 했는데 경기 내용이 매우 대등했으나 이 막판 극장골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달랬죠. 중원에서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탈리아의 공격을 잘 차단했고 공격 전개도 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지난 경기에서 예상을 할 때 남자 축구였으면 굉장히 빅매치가 되겠지만 여자 축구여서 이탈리아 쪽으로 확 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기 내용 아르헨티나 굉장히 준수했었죠. 이번 상대인 남아공의 중원은 이탈리아보다 약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충분히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남아공 역시 스웨덴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선전을 펼치긴 했습니다. 점유율은 크게 밀렸지만 이 찾아온 기회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실점 장면에서 수비 실수와 세트피스에서 피지컬에 밀리며 실점하는 약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발빠른 공격진들의 날카로운 욕심만 잘 막아낸다면 제압이 가능한 팀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조금 더 좋다고 평가되고 1차전 경기력, 경기 내용 모두 아르헨티나가 더 좋았던 만큼 이번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잉글랜드의 승무가 예상이 되는데 잉글랜드는 1차전 약체 IT를 상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고전하면서 PK로 1대0 가까스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상대에게 위협적인 찬스도 많이 내주는 등 전체적으로 불안한 경기력이었죠. 이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많아서 예상보다는 전력이 떨어지는 상황, 그래도 IT 정도 좀 쉽게 잡아내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기본 전력은 좋기에 조별 단계에서는 아직 탑독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덴마크 역시 중국 상대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저희가 중국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90분경에 터진 극장골로 덴마크가 승리를 거뒀죠. 경기는 주도했지만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로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지도 못했죠. 그래도 중국의 전력이 여자 축구에서는 강한 편이기에 이 덴마크의 경기력이 나쁜 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공격의 세밀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약점이 있었죠. 두 팀 모두 불안한 면이 있지만 기본 전력이 우세한 잉글랜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팀 모두 공격의 세밀함에서 약점이 있기에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이는 경기죠. 잉글랜드의 승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중국과 IT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중국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1차전 덴마크에게 극장골 허용하면서 석패를 했죠. 덴마크의 피지컬에 밀려서 실점을 했는데 이번 상대인 IT의 피지컬은 그리 강한 편이 아니기에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선수들의 조직력이나 전개 능력은 나쁘지 않았던 중국입니다. 세계적인 강팀들과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그 이외의 팀들을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팀이 바로 중국이죠. 여자 축구에서 중국은 굉장히 강호에 속해 있죠. IT는 잉글랜드에게 석패하면서 선전을 했죠. 특히 역습 전개 과정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좋은 모습, 예상 외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전력 차이는 분명하고 중국이 빠른 선수들을 대응하는 데는 강점이 있는 팀인 만큼 IT의 역습을 잘 차단할 가능성이 높죠. 이 경기는 중국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이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스웨덴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스웨덴은 1차전 남아공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죠. 남아공보다 상대적 강팀이다 보니 경기 내내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북유럽 국가이다 보니 피지컬적인 우세함도 경기 내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롱볼에 대한 역습 상황 시 수비 대처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던 스웨덴이죠. 반면 이탈리아는 직전 경기 아르헨티나 상대로 1대0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내 아쉬운 골 결정력이 나타났었죠. 특히 슈팅 찬스가 나왔음에도 유효 슈팅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유벤투스 또는 로마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보니 이 조직력 면에서는 확실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죠. 이번 경기는 스웨덴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탈리아가 막판 피지컬을 통한 헤딩 득점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런 스타일의 공격 전개가 스웨덴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스웨덴은 여자 축구의 강국이고 직전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죠. 이탈리아 상대로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브라질의 경기죠.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무패가 예상이 됩니다. 이 프랑스는 직전 경기 자메이카와 무승부를 거뒀죠. 경기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랑스가 주도하는 양상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할 정도로 골 결정력이 떨어졌죠. 14개의 슈팅, 3개의 빅찬스. 근데 이 빅찬스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단의 이 나이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3번 이 레오나드 선수의 피지컬을 이용한 세트피스 경합에서는 우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반면 브라질은 이 파나마와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죠. 전반 20분 선제 득점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해트트릭을 기록한 보르케스 선수의 침투는 매우 뛰어났죠. 또한 양쪽 선수들의 특유의 드리블 리듬감이 이 상대 수비를 굉장히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굉장히 뛰어난 브라질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프랑스의 답답한 공격력, 브라질의 특유의 리듬감을 이용한 공격력으로 이 경기는 프랑스가 패배하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높은 제공권과 세트피스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열려있죠. 프랑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파나마와 자메이카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파나마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파나마는 직전 경기에서 경기력이 매우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상대가 브라질이라는 매우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팀이었다곤 하지만 거의 공을 소유하지 못했고 이 상대 패스미스를 통한 역습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완패를 하고 말았죠. 전체적인 선수단의 퀄리티도 워낙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자메이카는 프랑스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프랑스에게 슈팅을 꽤나 내주긴 했으나 이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줬죠. 특히 박스 안에서 과감하게 경합해주고 프랑스 선수들의 슈팅 각도를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나마 에이스인 맨시티에서 뛰는 쇼 선수의 퇴장으로 공격력이 좀 아쉬워질 것으로 보여지죠. 이번 경기는 그래도 파나마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 게 파나마의 전력이 워낙 떨어지고 이 자메이카의 끈끈한 수비를 이 파나마가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파나마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한국과 모로코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한국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직전 콜롬비아전에서 한국이 0대2 패배, 조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기록을 했죠. 콜롬비아의 피지컬 우세에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후반에는 체력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아쉬웠죠. 또한 상대 박스 안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후반에 나온 이 케이시 선수의 적극적인 플레이는 긍정적으로 보여줬죠. 반면 모로코는 독일에게 0대6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도 많이 나고 피지컬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죠. 특히 수비수들이 끈끈함이 좀 부족했고 수비 전술이 매우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이 아야네 선수를 공격력으로 믿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이 전체적인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이 많이 뛰면서 모로코의 아야네 선수만 잘 마크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죠. 약한 모로코의 수비를 잘 공략하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필리핀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노르웨이는 직전 경기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예상치 못한 패배였죠. 뉴질랜드의 양쪽 윙어들이 저돌적인 돌파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강한 피지컬로 우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느린 발이 좀 아쉬움이었죠. 하지만 큰 키를 활용한 장점도 보였던 경기입니다. 볼을 키핑하거나 힘싸움을 해야 될 때 확실히 우세를 가지고 있죠. 반면 필리핀은 스위스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분석에서 예상 외의 경과를 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결론을 저희가 냈었는데 큰 규모의 경험이 부족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죠. 혼혈 선수들이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보이긴 했지만 확실히 전체적인 퀄리티는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3개의 슈팅밖에 가져가지 못했고 이 대부분의 플레이를 수동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는 노르웨이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노르웨이 선수단의 퀄리티가 더 우세하고 피지컬 싸움에서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죠. 골 결정력만 살린다면 충분히 가져갈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노르웨이 승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뉴질랜드와 필리핀, 스위스와 노르웨이 이 조별 2차전 경기를 지금 분석 시간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2차전 경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 스위스와 뉴질랜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스위스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스위스가 필리핀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이 매우 뛰어났죠. 직전 경기 2대0 승리를 거뒀으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 베흐망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확실히 많은 점유를 가져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고 선수들이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뛰어났죠. 상대적 약팀을 만나긴 했지만 수비력도 1차전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노르웨이를 잡으면서 이변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양쪽 윙어들이 1대1 상황에서의 저돌성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도 확실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 게 스위스 선수단의 전체적인 피지컬과 퀄리티 면에서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뉴질랜드가 노르웨이를 잡았던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해 본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승부 예상합니다. 이 경기 역시 저희가 2차전 경기를 아직 2차전 경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석을 올려드리는 만큼 변수가 발생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독일과 콜롬비아의 경기죠. 이번 경기는 독일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독일은 모로코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점유율도 7대3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특히 퍼프 선수를 향한 이 크로스 플레이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또한 양쪽 측면의 공격력이 매우 날카롭죠. 반면 콜롬비아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콜롬비아의 거친 플레이는 상대를 압박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이 전방인 카이세도와 하미레스, 우스메 선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뛰어났죠. 특히 이 하미레스 선수의 피지컬과 힘싸움은 굉장히 상대 수비수들을 힘들게 하고, 이 카이세도의 천재성을 눈에 확 뜰 정도로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독일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콜롬비아의 전방 공격진이 좋긴 하지만 득점력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2골 중 1골은 PK였고 한 골은 약간 우리 골키퍼의 실책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 득점력에는 아쉬움이 있죠. 독일이 전력상 너무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빠른 침투와 밀리지 않을 피지컬로 독일이 승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독일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캐나다의 승무, 2번 경기는 미국의 승무, 3번 경기 포르투갈의 승, 4번 호주의 승, 5번 아르헨티나의 승, 6번 잉글랜드의 승무, 7번 중국의 승, 8번 경기 스웨덴의 승, 9번 경기 프랑스의 무패, 10번 경기 파나마의 패, 11번 경기 한국의 승, 12번 노르웨이의 승, 13번 스위스의 승무, 14번 독일의 승, 이렇게 32폴더로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여자 월드컵은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확연하다 보니 정배당 위주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배당 위주의 무승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41회차, 수정을 못했는데 41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 K리그2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